자, 이제 나머지 값을 재질에서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라인이 왜곡, 그러니까 플로우 맵을 통해서 디스트로 꾸겨서 내용이 왜곡돼서 퍼지는, 웨이브가 퍼지는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메쉬에 씌워서 퍼뜨렸죠. 자, 이걸 퍼뜨리려면 마지막에 끝에 사라지는 점이 딱 끊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넣어주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사라지는 부분에 마스크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 마스크 역할을, 물론 텍스처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텍스처를 만들어서 밑에, 시작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안 보였다가 확실하게 잘 보이고 점점 부드럽게 사라지는 텍스처로 넣어 볼 수도 있죠. 여기 알파에다 곱하면 그렇게 끝에 부분이 잘리지 않겠죠. 근데 텍스처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내용일 때는 프로시저로 텍스처 대신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노드를 통해서. 자, 여기서 얘기한 프로시저는 이 텍스처를 쓰지 않고 여기에 노드 수식으로만 통해서 표현되는 비트맵이 깨지지 않는 텍스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식을 프로시저럴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같은 프로시저이라고 하면은 여기 재질 안에서 프로시저는 텍스처 대신 노드 수식으로 짜여진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U 왼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RG 혹은 UV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UV에 해당하는 부분에 2차원 벡터를 2D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채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컴포넌트 마스크를 해서 G만 가져옵니다. G. 그러니까 U는 좌우, G, V는 위아래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R을 보면 지금 레드로 표현되죠. 좌에서 우, 0에서 1이에요. 자, G는 자 0에서 1.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표현이 되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마스크를 아까 봤던 텍스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인 그라디언트죠. 그라데이션. 요거를 반전을 시켜줍니다. 반전을 시켜줘서 위아래 반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원마이너스의 내용은 말 그대로 1에서 이 x값을 빼는 거예요. 1에서 x값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간값이 0.2면 1에서 0.1을 빼면 0.8이 되죠. 이 라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라인 부분이 그러면 여기가 0.8이 되고요. 여기 0이잖아요. 1에서 0을 빼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1이었잖아요.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니까 0이 블랙이고요. 그렇죠? 1이 될수록 그 값의 맥시멈 값이죠. R이니까 빨간색이 가는 거죠. 4.26 아래 버전에서는 이 마스크가 흑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이후 업데이트 버전부터는 이게 실제로 단일값이면 하나의 단일값이면 R 값으로 표현이 돼요. R처럼, 그러니까 RGB에서 레드처럼 표현이 돼요. 이렇게 단일값이면 두 개 값이면 얘처럼 R과 G가 섞인 값이 되고요. RGB가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표현이 되지 않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 마이너스를 하면 여기 우리는 R이 아니라 G를 할 거죠. 자, 요거를 멀티플라이. 여기 표현되는 값은 색상은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단일값이라서 출력값에 꽂으면 흑백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멀티플라이를 해줄 건데 이 값을 멀티플라이를 수치를 높여주면 곱하기가 돼서 더 강한 값이 되죠.
어두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테스트로 얘를 여기다 그냥 이미시브 컬러에 꽂아 줘 볼게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이거를 이렇게 어퍼시티 끊고,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흑백으로. 자, 이거를 중간에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고, 그쵸?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고 밝은 부분을 좁게 하는 형태를 띌 거예요. 여기서 알파벳 E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하면 파워가 나와요. 멀티플라이는 M을 누르고 왼쪽 클릭하면 멀티플라이가 나오고요. 중간에 파워를 연결을 합니다. 자, 파워를 연결하면 이 보다시피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고, 그쵸? 밝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되는 형태죠. 이 파워를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건데, 이 파워에서 베이스는 기본값을 입력값을 받고요. 여기 EXP는 지수값인데 익스퍼넌트.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값이, 여기 지점을 하나 지정할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건 이제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그 모든 좌표의 픽셀이니까, 이 좌표가 예를 들어서 0.5라고 치면 베이스에 0.5가 들어오면 이 지수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2. 지금 2잖아요. 수치가. 이 지수가 여기서 파라미터로 꽂아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정 안 하면 직접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 있는데, 자, 지수 값을 주면 이 베이스, 들어온 값의 베이스 값을 거듭 제곱한 값을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가 들어왔다고 치고요. 자, 계산기에서 0.5가 들어왔어요. 0.5가 들어와서 0.5를 거듭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0.25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을 때 거듭 제곱을 하면 1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어두운 부분이 더, 이 수치가, 지수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거듭 제곱의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0.5에서 0.25, 밝은 부분은 유지하면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반대로 이 값을 적게 주면은 곱하기처럼 되겠죠. 밝게 이렇게 완전 어두운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값은 2로 주고요.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이 이 정도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이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멀티플라이를 좀 세게 줘서 한 20만큼 줘서 이 어두운 부분의 단면을 조금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부분이 20만큼 곱해지면 밝은 부분이 이만큼 늘어나면서 어두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살짝 줄어들게 됐죠. 자, 이거를 뭐 50만큼 주면은 점점 이 경계면이 날카로워지고요. 20만큼 주겠습니다. 20만큼 주고, 그리고 위쪽 그라데이션을 그냥 요거 G를 가져와서 여기다 곱해줄 건데, 여기 멀티플라이 한 번 더 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요런 형태가 돼요. 자, 이 G는 위에서부터 아래 1, 0에서 1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인데 표현되지 않고 얘의 느낌대로 거의 표현됐죠. 그 이유는 1을 넘어서는 값을 멀티플라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기에 20만큼 곱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지는 상태에서 1을 더 이런 0에서 1 값을 곱해줘 봐야 20배만큼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결과 값을 그대로 출력하려면 클램프를 해야 돼요. 클램프는 민 맥스 값이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범위 제한을 해볼 수 있는 노드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0에서 1이에요. 0에서 1. 기본으로는 이렇게 클램프 모드가 C 모드 클램프로 되어 있는데, 네, 클램프 모드죠. 여기 클램프 민 맥스가 있고, 클램프는 내가 지정한 민 맥스 값을 범위 제한하겠다. 그리고 클램프 민은
최소값으로 사용할 값을 받는 거고, 이건 최대값. 기본으로 두 가지 값을 제한시킬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0에서 1 값으로 정의가 되면 이 결과값이 멀티플라이를 만을 곱하고 10만을 곱해도 0에서 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만큼 곱해도 사실 여기서는 지금 비포트 값에서는 이렇게 잠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에 해당하는 블룸, 그러니까 글로우처럼 빛이 나요. 이렇게 자체 발광이 이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네, 빛이 나지 않고 0에서 1만큼 값으로 정규화됩니다. 값이 범위 제한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20만큼 곱한 값이 아니라 그 0에서 1로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곱해주면 얘도 0에서 1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래는 단면 짧게 그라데이션 되고 여기서 잘 보이고 점점 사라지게 할 마스크를 프로시저로 이렇게 꾸미는 거였죠. 자, 이거는 되게 매우 간단한 형태라서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이 프로시저로 마스크를 꾸미면 장점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비트맵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실제로 이걸 씌운 메쉬나 아니면 빌보드 파티클로 써서 파티클 크기를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가까이 봐도 비트맵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장점이죠. 자, 이거를 멀티플라이 여기 알파 부분으로 곱해줘서 마스킹을 하는 거죠. 요렇게 요 제한값이 이제 이 파티클 컬러의 알파 값은 얘를 투명하게 점점 안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요 값은 이 라인이 넘어설 때 잘리지 않게 단면이 잘리지 않게 하는 면이 마스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파시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원래대로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을 하고요. 먼저 한번 저장을 하고 요 효과를 파티클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티클 뷰로 와서 다이나믹의 이 포스 Y축을 끝점을 2로 해볼게요. 넘어서게. 자, 넘어서도 단면이 잘리지 않고 마스킹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하려면 컨스탄트 커브로 보면 돼요. 1.2, 아까 1.2에서 넘어서면 잘렸죠. 1.3, 4, 네,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사라지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지금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유가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기본값이 컨스탄트 커브 알파가 1에서 0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같이 1로 놓으면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마스크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 3, 네. 그래도 잘 사라지죠. 1.8, 1.9, 네. 네,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스크를 잘 해놓으면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알파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 주의하실 점이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로 돌려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어디까지 돌려놓을지 모르니까 값을 확인하면서 1에서 0, 다이나믹에서 네, 요 값이 컨트롤 Z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됐네요.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죠? 돌아왔죠?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컨트롤 Z 할 때는 이 파티클의 그래프 있죠? 그래프. 요 그래프들을 만약에 선택해 놓고 하면 안 돼요. 이 전 버전까지 4.26 전 버전에 자주 있던 버그인데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Z를 하면 크래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의하시고, 네, 확인이 됐어요. 마스크가, 제대로 표현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플라이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점이, 그러니까 제일 밝은 부분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0.99 아니면 뭐 0.95 막 미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마스킹이 너무 어두워서 밝게 하고 싶다 하면, 처음에 파티클 컬러를 밝게 하든지, 아니면 요, 클램프에서 맥스 수치를 이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더 밝아져요. 원래 20이었죠? 이게 20이면 더 밝아지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클램프는 0에서 1로 쓰는 게 제일 간편하니까, 파티클 컬러에서, 이 알파 값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주면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진하게 나오죠? 네. 너무 심하게 주면 이 어두운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트랜스루센트의 이미시브 컬러에서 알파를, 그러니까 보여질 부분이 더 두꺼워지면 기본 값으로는 이게 블랙이 나와요. 오파시티만 주면 보시면 이렇게 블랙 값이 나와요. 이 블랙의 이 자리값, 그러니까 알파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여기 이 값과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이 값은 낮은데 이 알파만 높게 줬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값이 묻어서 나와요. 이게 트랜스루센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서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알파 값을 너무 많이 주면 이런 어두운 값이 묻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주면 우리가 발광을 하면서도 끝에서 좀 무겁게 색상을 좀 어둡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2로 올려주면 더 진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아주 단순한 라인을 꾸겨서 마스킹까지 해서 퍼뜨린 내용이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재밌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저장하고요. 여기 저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 머티리얼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시 저장을 하잖아요. 항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크래시가 나도 머티리얼을 멀쩡해요. 날아가는 것들은 이 파티클 모듈 설정한 그래프 값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모두 저장을 눌러서 꼭 저장을 해 주셔야 여기 이제 변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변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 별표 모양이 아이콘이 떠요. 이게 편집 중이라는 표시고요. 이게 편집 중이라는 표시가 계속 떠 있으면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아티스트의 시작은 컨트롤 S죠. 여기서는 컨트롤 S가 아니라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모두 저장을 눌러야 우리가 했던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레벨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2배 정도 진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 잘 보이죠. 뭐 이 자체로도 사실, 자, 이게 움직이는 거는 월드에서 움직이는 거는 ASDW로 상하 좌우를 표현하고요. 그렇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에 이렇게 좌우 드래그, 위아래 드래그를 해볼 수 있고요. 시선을 내가 직접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는 WASD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물론 충분히 요 자체로도 예쁜 효과가 될 수도 있죠. 1초 정도 줄여보고 퍼지는 게. 줄 수도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또 이제 이 플로우 맵을 꾸기는 디스트 값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겨지게. 그래서 이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디스트라고 할게요. 디스트. 디스토션이 약자 디스트. 앞으로 이 값으로 플로우 맵을 구기는 내용으로 명칭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이게 최종 디스트 값이죠. 디스트 값 두 개를 합친 요 값을 여기 add 하기 전에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로 구기기 전에 이 값의 농도를 정하는 거죠.
얼마 값의 세기를. 자, 이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디폴트 밸류가 있는데, 이 디폴트 밸류 값에 수치가 아마 111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 여기에 미리 보기 값하고 이 파티클의 결과 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스 값이 아무리 0으로 돼 있다고 해도, 그쵸? 0으로 돼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쵸? 어차피 파티클 파라미터를 다시 만지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오른쪽 버튼 모듈 차로 고침하면 내가 넣었던 두 번째 파라미터 디스트 파라미터 네임을 볼 수 있고요. 파라미터 밸류가 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내용이 결과값이 달라요. 여기는 재질의 미리 보기 값이고요. 그죠? 미리 보기 값이에요. 이거는 이 파티클의 미리 보기 값. 그러니까 재질을 파티클로 재질을 가져서 파티클에서 쓰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덮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질을 미리 보기 값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는 그 값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볼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디스트 값을 지금 기본이 플로 컨스탄트니까 이 단일 스칼라 값을 0으로 하면 완전한 1이 되죠. 링이 되죠. 왜냐면 이런 결과값을 둥그런 접시 메쉬에다가 퍼뜨렸으니까, 그쵸? 라인을. 그리고 여기서 좀 올려보는 거죠. 0.1, 0.2, 0.3, 0.4.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많이 줘봐요. 많이 주면 많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하의 값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1도 굉장히 센 값이거든요. 자, 처음부터 조금 구겨지게, 자, 컨스턴트 커브를 주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포인트 2개 주고, 모두 펼치면서, 자, 0, 그러니까 스타트의 값을 0.5 주고요. 이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0과 1이 둘 다 시작값이 0이기 때문이에요. 1로 바꿔주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더 구겨지게 1을 주겠습니다. 이게 모이는 지점이라서 이 값이 더 심하게 먹고요. 끝점은 퍼지는 지점이라서 이 값이 좀 덜 구겨지죠. 그래서 많이 줘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듬성듬성 랜덤하게 퍼지는 값에서 끝은 조금 원형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치를 두 가지를 적당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띡하고 사라지니까 1, 1.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2개 이상이 되면은, 네, 0, 0, 0. 탄젠트도 0으로 그냥 리니어하게 줄게요. 네, 퍼지게. 이제 파라미터 값이 2개 이상이 되면은 그 두 가지를 조합해가면서 이 값들을 계속 만지는 게 이제 퀄리티를 올리는 거예요. 자, 1 정도 올리고 계속 만져보는 거죠. 이제 사라지는 값이 어떤 게 좋을지. 여기 추가로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좋겠다. 다시 뭐 줄여도 보고요. 이런 형태로 이 모듈 값을 계속 조합하고 변경해 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컨트롤 하는 게 이 파티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퍼지게 위한 꼼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값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이 플로우 텍스처 1번은 흑백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면 자동으로 샘플러 타입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노멀 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값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 맵으로 구길 노멀 맵일 때. 사실 노멀 맵은, 원래 처음 목적은 이런, 노멀 값을 위한 거죠. 로폴에서 하이폴을 표현할 때, 그림자, 그러니까 탄젠트 방향을 표현한 정보를 이미지로 표현한 게 노멀 값인데, 여기서는 그거를, 2D 텍스처를 구기는 내용으로 쓰고 있죠. 요거를 실제 노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노멀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압축 세팅인 노멀 맵으로 그냥 가져오면 자동으로 노멀 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바꿀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컬러 텍스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누르자마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기존에 넣었던 이 샘플러 타입은 노멀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넣어봐요. 그러면 리니어 컬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컬러는 그냥 요런 보라색, 파란색이 있는 알록달록한 컬러 텍스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어요. 보시면 다시 볼게요. 이거를 원래 노멀 맵으로 하면, 그쵸? 노멀 맵으로 다시 넣어주면 이 결과값을 보세요. 이 결과값. 노멀 맵에서 RG를 빼면 요렇게 빨간색, 초록색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자, 이걸 다시 디폴트로 바꾸면 디폴트로 바꾸고 다시 넣어주면 여기 보세요. 자, 바꾸고 저장하고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진짜 위처럼 RG가 색상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높낮이의 음영이 아닌 이런 형태, 비슷한 형태로 RG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쓰는 팁인데, 이 노멀 맵을 곧대로 이제 그 높낮이로 위아래로 쓰는 느낌이 아니라 이 리니어 텍스처, 그러니까 리니어 컬러로 그냥 컬러 텍스처로 쓰게 되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자, 1로 줘볼게요. 한 0.5.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라이브 업데이트를 하고요. 네, 이렇게 라이브 로드를 둘 다 눌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파티클에서 확인을 해보면 끝에 점에 사라질 때 조금 더 내용이 바뀌었죠.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디스트 꾸기는 플로우 맵의 텍스처의 타입을 바꿔서 이 결과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이 중간에도 이 그래프를 계속 만지고요. 이거를 뭐 선형으로도 해보고 자동으로도 해보고 계속 만져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메쉬에 쓰이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메쉬를 땅바닥에 눕혔잖아요. 눕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메쉬 자체를 이렇게 눕혔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바닥에 겹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닥에 알파가 딱 떨어지지 않게 뎁스 페이드를 추가를 합니다. 뎁스 페이드. 자, 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뎁스를 써보시면 뎁스 페이드가 있어요. 이 뎁스 페이드는 바닥면과 닿았을 때의 알파를 좀 부드럽게 빼주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뎁스 페이드를 열어보시면 오퍼시티가 있고 페이드 디스턴스가 있는데 오퍼시티는 이 해당
오브젝트에 씌운 재질의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 그냥 1이야. 1이야 그냥 기본값이죠. 원래 다 나오는 거죠. 100%. 그리고 페이드 디스턴스는 이제 월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게임 공간 외 월드에서부터 그 페이드가 다음 면부터 발생하는, 페이드가 발생해야 되는 거리예요. 시작되는 거리. 그래서 이거를 기본이 100이에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오파시티를 우리가 이 오파시티 알파로 쓸 거잖아요. 요 부분을 요렇게, 그 부분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다시 중간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끝점이 좀 더 부드러워졌죠. 이게 확인하기 힘들 때는 멈춰서 보는 게 좋겠죠. 첫 시작이 이렇게 볼까요? 1.5? 네. 그러면 요 상태랑, 그쵸? 이건 지우고, 보기 위해서 창을 작게 드래그해서 보겠습니다. 요 상태랑 원래 상태. 다시 이미터 리셋을 해보면 여기 끝점에 좀 확대해서 볼게요. 밝아서 더 잘 보일 텐데. 네, 이렇게 딱 잘리는데 요거를 오파시티를 연결하면 좀 부드러워졌죠. 이 값이 세면 셀수록 재질의 내용의 컬러나 알파 값이 세면 셀수록 더 잘라져 보이겠죠. 이 거리 값을 한 500만큼 늘려서 저장을 해서 리미터 리셋 해보면 많이 어두워졌죠. 아니, 많이 알파가 빠졌죠.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 거리 값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보이죠? 이 하단에.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땐 좋은데, 구 형태나,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페이드 디스탄스의 값을 500만큼 주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평면이기 때문에 구체일 때 요것만 넣어볼까요? 그냥 하얀색으로 1 값을 똑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구체에 넣어보면, 테스트로 지금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 구가 되지만, 가까이 갈수록 전체적인 투명도가 올라가요. 경계면이 아니라. 이게 원래 기본값이, 여기, 디폴트로 리셋이 이 노란색 화살표, 위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초기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초기 값을 줬을 때 아주 적당하죠. 이 3D 오브젝트에서는. 그쵸? 그래서 100만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값만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래서 웬만한 메쉬, 그리고 크기가 땅바닥에 닿아서 잘릴 것 같은 것들은 데스페이드를 쓰는 게 좋겠죠. 데스페이드 비용이 비용을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인스트럭션 수치를 보면 돼요. 데스페이스 페이더 without 라이트 맵, 그러니까 라이트를 쓰지 않는 기본적인 맵, 그러니까 언니시니까요. 89인데 그냥 빼고 넣어볼게요. 66 저장을 해봐야 돼요. 66까지 줄어들어요.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도 써야 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까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시간도 2초로 좀 넓게 볼게요. 2초 정도 보고 저는 컬러를 다시 줄여줄게요. 너무 센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줄여서 보고 레벨에서도 봅니다. 다시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이 평면인 경우, 이렇게 땅바닥의 지면과 같은 면일 경우에는 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닿는 면과 그 거리에 따라서 뎁스페이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옅하게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거를 살짝 위로 올려보면 네, 굉장히 진하게 잘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닥으로부터 퍼지는 외부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바닥에 배치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바닥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1만큼 올린다고 해도 이 뎁스 페이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맵,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쓰이냐 따라서 다르게 주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땅바닥에다 쓸 거야. 근데 요런 면에 닿지 않을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 같은 벽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닿을 때 크게 상관이 없어.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 바닥으로만 쓸 거면. 그러면 뎁스 페이드가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라면. 면이랑 부딪히지 않는 경우라면 뭐 필요 없습니다. 크게 뭐 티가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쵸? 위로 올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잘리는 면이 나오는데 바닥으로 붙였을 때는 네,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좀 위에서 띄어서 쓸 거야. 어느 위치에서 쓸지 몰라. 그러면 뎁스 페이드를 쓰는 대신에 파티클에서의 로케이션을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여기서 이니셜 로케이션에서 위치를 위쪽으로 특정 수치만큼 올려준다든지 그쵸? 이거를 뭐 0에다 놓고 이렇게 올려주면 좀 진해지죠? 아니면 기존 값을 좀 세게 준다든지 알파나 색상을 세게 준다든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요 값을 조금만 줄여준다든지 70만큼 줄여준다든지 요런 그런 각 값들의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뭐 위치를 살짝 올려준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뎁스 페이드에 관련돼서 아니면 어떤 벽면이나 오브젝트에 겹쳐서 이 뎁스 페이드가 세게 되면은 다른 값들을 올리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파티클 뷰에서 보는 것과 그런 환경들 때문에 레벨, 그러니까 게임 레벨에 올려서 보는 것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할 때는 게임 레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레벨 위에서. 네. 자, 이렇게 파티클까지 만들어서 다이나믹 파라미터까지 조절해 봤고요. 요거를 이제 게임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게 게임 캐릭터 액션에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정한 캐릭터는 캐릭터의 기디온 캐릭터죠. 히어로즈의 기디온. 네,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는데 이 가디언 혹은 기디온 이 캐릭터를 여기 폴더 구조상 굉장히 안쪽 깊숙이 있을 때 항상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컬렉션 검색이 있습니다. 컬렉션. 만약에 이 뷰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뷰 옵션, 우측 하단의 뷰 옵션에서 뷰에 컬렉션 도킹이 있어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오고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컬렉션은 즐겨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일단 목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로컬 컬렉션, 여기 보면 공유 컬렉션, 개인 컬렉션, 로컬 컬렉션이 있는데 이 공유 컬렉션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게임 회사에서 진행할 때 퍼포스처럼 서버에 연결된 프로젝트가 서버와 연결돼서 공유하는 작업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공유 컬렉션이 켜져 있고요. 퍼포스 같이 공유 네트워크 작업 시스템에서는 거기에서 나만 볼 수 있는 개인 컬렉션을 볼 수도 있죠. 공유 컬렉션 만들면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걸 다른 사람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로컬이죠. 우리는 지금 개인 프로젝트로 강의에서는 어떤 공유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컬 컬렉션을 만들고요. 새 컬렉션 이름을 저는 똑같이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 밑에다 오른쪽 버튼 추가, 폴더 구조처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컬 컬렉션 이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얘를 여기 보면은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없어지고요. 얘를 선택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0개라고 나오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1개가 되고 그 해당 컨텐츠가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카피를 한 게 아니라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 링크 즐겨찾기. 그래서 여기서 삭제는 이 파일의 삭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즐겨찾기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컬렉션을 넣어두면 찾아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뭐 텍스처나 각 컨텐츠가 찾아 들어가기 힘들 때는 컬렉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서 우리 여기 이벤트 그래프, 기디언 플랫 캐릭터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의 항목을 보시면 콤보 시스템 셋업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콤보 시스템은 뭐 3타 이렇게 연달아서 때릴 수 있게 만든 건데 어택 카운트 1, 2번, 0번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에 플레이 애님 몽타주가 있어요. 몽타주. 여기서는 몽타주 단위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눌렀을 때 어택 1번, 어택 2번, 어택 3번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몽타주를 따라 들어갑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파일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시퀀스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그 시퀀스는 맥스나 다른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가져온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냥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되고요. 원본 그대로 애니메이션 시퀀스, 그거를 애님 컴포지트나 애님 몽타주를 생성을 해서 뭐 2개의 애니메이션 트랙을 합친다든지 앞뒤를 자른다든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애님 몽타주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애님 몽타주 이름 중에 레벨 스타트 몽타주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지금 보시는 창이 애니메이션 툴인데 애니메이션 툴을 어니얼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소나를 보면 여기 보면 스켈레탈 단위, 그쵸? 이 T포즈 하는 스켈레탈 단위의 본 또는 소켓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에 씌운 메쉬 단위, 메쉬의 재질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트랙이죠.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애님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자체에서도 뭐 땅을 닿는다든지 몇 초에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할 때는 뭐가 그 다음 동작이 뭐가 올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애님 시퀀스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래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블렌드나 포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직스가 있습니다. 피직스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나 그걸 많이 쓰죠. 죽음이나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피직스의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지지 않을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애니메이션 툴을 확인할 거예요. 자, 이 툴을 확인해 보면 이게 왼쪽에 스켈레톤 트리 에셋 디테일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디테일과 씬 세팅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프리뷰 메쉬에서 씬 세팅을 뭐 바꿀 수 있어요. 뭐 다른 메쉬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뭐 다른 스킨이 있다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신 같은 본 구성과 내용이 있어야겠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부가 메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요거보다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하단 중앙에 있는 트랙 부분이 애니메이션 트랙 부분.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시작
재생과 정지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 트랙을 보면 몽타주 항목이 있고요. 노티파이 항목이 있고 커브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몽타주, 노티파이. 자, 여기서는 이 몽타주의 트랙의 레벨 스태트를 확인해 보면 원본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어요. 여기 디테일의 애니메이션 레퍼런스가 나오죠. 따라 들어가 보면 바로 앞에 이걸 열어보면 이게 애니메이션 시퀀스예요. 애니메이션 시퀀스에는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커브는 애니메이팅 되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커브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지질 않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티파이죠. 노티파이.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도 노티파이를 줘서 노티파이는 그 해당 키에 어떤 액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펙트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요. 사운드를 그 타이밍에 발현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키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키의 기능은 종류별로 다르죠. 그 노티파이가 여기 보시면 다시 이거 닫고요. 열어뒀던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닫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닫아두겠습니다. 닫아서 저장하고요. 자, 레벨 세트 다시 미리 보기 하고 애니메이션 툴의 단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애니메이션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몽타주를 열었고 그렇죠? 몽타주 열었고 그 다음에 레벨 스타트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열면 두 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페르소나 툴에서 하나로 그냥 갱신이 돼요. 그 마지막에 연 걸로. 자, 여기 목록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SF 브라우저 목록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파일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노티파이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레벨 스타트 원본 애님 시퀀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랙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하나 카피를 해서 오른쪽 버튼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얘는 웨이브라고 할게요. 웨이브 몽타주라고 하고요. 이 웨이브 몽타주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노티파이 키에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가 담겨져 있어요. 지우고요. 델리트 키 하면 지워집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레벨 스타트의 시퀀스, 이제 멈출게요. 레벨 시퀀스, 이 애니메이션 트랙이라고 하는 구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세그먼트, 그러니까 디테일 항목에서 옵션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져온 레퍼런스 애니메이션 파일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닥을 찍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앞부분을 좀 자르고 싶어. 그러면 이 앞부분을 잘라볼 수 있어요. 이 시작 시간으로. 한 0.2초에서 시작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 시작점이 그 0.2초가 지난 시작점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바로 딱 찍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끝에가 너무 길어서 나는 빨리 자르고 싶어. 그러면 끝 시간이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 3초로 줄이고 싶어. 줄일 수 있죠. 네, 이렇게. 더 줄이고 싶어. 뭐 1초로. 2초로 시작과 끝점을 편집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다른 애니메이션 트랙,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레퍼런스 해야 될 거는 애니메이션 시퀀스 해야 돼요. 기본. 예를 들어서 아무나 가져와 볼까요? 바운드를 여기다가 가져오면 바운드 트랙이 짧기 때문에 좀 긴 걸 가져와야겠네요. 여기 트랙 위에다가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트랙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트랙을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지울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몬타주 섹션인데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닥을 찍었을 때에 우리가 이펙트를 넣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애니메이션 이 툴, 페르소나에서 노티파이 키를 박는 거예요. 노티파이 추가. 노티파이에는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파티클을 박는 기본이에요.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를 보면 노티파이 여기 디테일 옵션 보면 그에 해당하는 파티클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파티클의 위치죠. 여기 지금 어태치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소켓 네임, 그러니까 본이나 소켓에다가 붙여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이 없다면 어태치가 필요가 없죠. 없다면 그냥 000 기준점, 얘 캐릭터의 하단에 붙는 거예요. 없다면 이게 체크를 해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플레이를 해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검이나 무기나 아니면 좀 이동해서 쏠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실제로 뭐 손 위치다 싶으면 여기가 아니라 앞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 위치도 이 로케이션 위치 옵셋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